어느 봄날의 오후, 몸이 노곤해지는 시간. 바쁜 시간이 지나고 쿠키네 카페도 잠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알바생에겐 꿀같은 휴식 시간일 터인데 용납할 수 없는 쿠키.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컵을 잽싸게 낚아채는데요. 어딜 그리 바쁘게 가나 했더니 손님이 떠난 자리를 청소 중이었던 녀석.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헛소문은 아니었나 봅니다. 손님 응대부터 청소까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카페를 더럽히는 쓰레기는 베테랑 알바견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는 법.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입니다. 이 정도면 쿠키 시급 좀 더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쿠키 안녕. 누구나 웃음 짓게 만드는 상냥한 서비스 마인드는 기본 덕목. 잘 들인 직원 하나, 10직원 안 부럽다 했던가요? 잘 들인 개 한 마리 덕에 카페 분위기는 늘 활기가 넘칩니다. 쿠키야, 아메리카노 하나, 라떼 하나. 각각 다른 커피 2잔을 주문받은 쿠키. 익숙한 메뉴 먼저 골라내고 그렇지. 아메리카노? 한 장 더 골라내는데 그렇지. 라떼 시켰어? 이걸로 지금 쿠키가 주문 뭐가 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문 메뉴판이 있으니까 얘가 알고서 가져오는 거죠. 기다려. 똑똑한 녀석이 기특해 하나 둘 메뉴를 알려주다 보니 이제 커피 메뉴 정도는 꿰고 있다는 쿠키. 쿠키 보시면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근데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쿠키가 더 이러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똑똑하고 이쁘고 어떤데 제가 생각하면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쿠키는 어떻게 메뉴 카드를 구분하는 걸까? 혹시 한글이라도 깨친 걸까요? 메뉴 외의 단어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혹시 쿠키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쿠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처음 보는 글자 카드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쿠키 갖고 와. 네 이름. 커피 메뉴는 척척 구분해내던 녀석. 제 이름 2글자 찾기가 더 어려운가 봅니다. 얘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한 번 가르쳐주면은 금방 가서 하더라고요. 카드에 적힌 글자를 하나씩 소리내어 들려주는데요. 바나나, 쿠키, 알았어? 딱 한 번의 교육만으로 쿠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쿠키 갖고 와. 첫 도전에서 실패했던 쿠키 카드 찾아오기 테스트. 역시 쉽지 않은 걸까요? 낙담하던 그때 제 이름이 적힌 카드를 물고 위풍당당 돌아오는 쿠키. 그렇지.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다른 다른 것도 것이. 가능해요? 예, 다른 것이 한번 해보죠. 가서 바나나 갖고 와. 바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쿠키보다 훨씬 생소한 단어인 바나나까지 주저없이 찾아오는 쿠키. 명예회복 제대로 했는데요. 진짜 갖고 오네요? 요런 거는 뭐 쉽죠. 금방금방 해요. 요런 거는. 그래요? 예, 그럼 저희가 난이도 좀 높여봐도 될까요? 예, 단어 난이도 높여서 할 거예요. 그렇다면 비슷하게 생긴 3가지 단어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특종 세상. 너 촬영하는 데가 특종 세상이야. 눈을 더 부릅뜨는 쿠키. 특종 세상. 뛰어, 빨리. 특종 세상. 사람도 얼핏 봤다간 헷갈릴 수 있는 3가지 단어들 사이로 몸을 던진 쿠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역시 특종 세상의 주인공답게 정확한 카드를 물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높여서 한눈에 비교가 어렵도록 겹쳐놓은 카드들 사이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정확하게
특정 세상 카드를 포착해냈습니다. 대체 쿠키의 능력은 어디까지인 걸까? 아버님 외국어도 가능해요? 쿠키는 외국어도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 연이은 성공의 기세 등등 외국어에 도전장을 내는데요. 이번 문제는 이집트인 세미 씨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랍어예요. 이게 아랍어예요? 네. 처음 접하는 아랍어에 아빠 은호 씨도 난감한 기색인데요. 쿠키야, 이거 봐. 이거 봐봐. 여기. 쿠키야, 여기 봐봐, 여기. 누구야? 여기. 여기 봐봐. 캔. كلب كلب سماء سماء صديق صديق 다 똑같아 보이는 구불구불한 글자를 과연 구분해낼 수 있을까? سماء سماء 쿠키야, 들었지? 쌤에. 하다. 글자의 생김새부터 읽는 소리까지 늘 듣던 것과는 다른 아랍어. 오늘 처음 배운 낯선 언어 앞에서 쿠키는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감 있게 물어온 카드에 적힌 단어는 하늘. 정답을 맞췄습니다. 세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어까지 단시간 안에 섭렵해버린 쿠키의 능력이 다시 봐도 놀랍기만 한데요. صديق صديق 쿠키야, 들었지? 쌤 갖고 와. 혹시나 우연은 아닐까 의심하는 제작진 앞에서 보란듯이 다시 성공해 보이는 쿠키. 아버님 이거도 알아볼 수 있네요. 한편으로는 기특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볼수록 신통방통한 쿠키의 언어 능력.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 보통의 개들과는 달리 남다른 학습 능력이 있어 보이는 쿠키. 쿠키에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카페 인근에 자리한 쿠키네 집. 널따란 옥상에 오르자 알 수 없는 놀이기구들이 가득한데요. 여기 어디예요? 쿠키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죠. 쿠키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손재주 좋은 아빠가 직접 꾸민 쿠키 전용 놀이터이자 생활 공간. 쿠키야, 아빠랑 춤출까? 그래. 머리가 똑똑하면 공부만큼 놀기도 잘하는 법. 똑똑한 것은 기본. 리듬 타는 솜씨까지 제법이죠. 퇴근 후 틈틈이 운동도 하고 춤도 추며 쌓아온 장기랍니다. 키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했나요? 쿠키는 엄마 수근이 해놓은 것을 보고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5개월 때서부터 완전히 다 습득을 하더라고요. 쿠키야, 너 엄마 닮았지? 응? 엄마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5년 전 엄마 수근이와 함께 특종 세상에 소개됐던 어린 쿠키. 리모컨 좀 갖다 줘. 아빠가 못 갖고 오니까. 엄마 수근이는 눈치 빠른 천재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태어난 지 갓 1년 된 어린 딸 쿠키는 칭찬받는 엄마가 셈이나 심부름을 가로채기도 했었죠. 천방지축 천재견 꿈나무였던 쿠키가 그 사이 이렇게 자라 엄마를 따라 똑순이 계보를 잇고 있답니다. 아버님 뭐 하시려고요? 겨우내 쿠키가 잤던 집인데요. 따뜻한 봄이 돼가지고 집 좀 보수 좀 하려고요. 왜? 아빠 너 이거 해주려는 거야. 쿠키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아빠를 자꾸만 말리는 쿠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그래? 어? 그때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쿠키가 어딘가로 날쌔게 튀어나갑니다. 창고 선반에서 무언가를 물어오는데요. 아빠 장갑 끼고 해라고? 어이구 착해라. 장갑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할 때 이제 항상 끼고 하니까 네. 장갑을 안 갖고 왔으니까 장갑 가져온 것 같아요.
늘 아빠 은호 씨 곁을 지키며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 미처 놓치는 것이 있으면 쿠키가 먼저 나서서 챙겨준다는데요. 망치. 그렇지. 망치를 챙겨다 주는 것은 물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망치에 필요한 못까지 척척 준비해주는 은호 씨만의 특급 비서 쿠키. 작업할 때 든든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아버님? 아, 든든하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 같이 일을 해던 뭐 만들던 재미있죠. 어느덧 막바지 못질을 이어가던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여기 아파. 이렇게 왜요? 망치로 좀 지쳤나 봐요. 장갑을 낀 덕분에 다행히 큰 상처는 면했는데요. 그 순간 또다시 창고로 뛰어가는 쿠키. 불이 나게 무언가를 물고 달려갑니다. 이거 왜? 아빠 여기 아예 이렇게 바르라고? 뭐 갖고 왔어요? 구급 상자 여기 이제 이게 뭔 줄 알고 이렇게 갖고 와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치고 그러면은 요 구급 상자로다가 꺼내서 약도 바르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알고서 바르라고 갖고 온 것 같아요. 쿠키가 아빠 아플까봐 갖고 왔지? 아이고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쿠키야. 괜찮아. 고마워, 쿠키야. 행여 쿠키 더 걱정시킬까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끝. 작업 끝. 만세. 다 했다, 쿠키. 잘했어. 네가 도와줘서 빨리 끝났어. 쿠키를 위한 봄맞이 리모델링. 집주인 맘에 쏙 들었나 봅니다. 좋아? 옳지. 야, 아빠랑 잘하고 왔냐? 어유, 야야야. 누구세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야, 이렇게 쿠키야, 해놨어. 너 되게 좋겠다, 야, 이거. 가깝게 뭐 이거 다 뜯었잖아, 그냥. 응. 밥하러 가요. 어, 좀 이따 내려와. 그래, 알았어. 밥 주고 와요. 대부분의 시간을 쿠키와 함께 옥상에서 보낸다는 은호 씨에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옷을 왜 갈아입으세요,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조금이라도 좀 협조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옷을 이제 여기서 쿠키하고 놀던 것은 벗어놓고, 갈아입는 거죠, 이렇게. 쿠키와 놀며 털이 묻은 옷은 상하이 모두 갈아입고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외출복과 실내복을 구분하고 집에 오는 즉시 몸을 씻는 것. 아내의 건강과 자식 같은 쿠키 모두를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랍니다. 작년부터 알레르기가 심해진 아내는 약을 먹지 않으면 기침을 달고 삽니다. 그래도 늘 자신보다 먼저 챙기는 건 자, 이거 쿠키 좀 갖다 줘요. 쿠키,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주고 와요. 네, 알았어. 마음과는 달리 쿠키를 품에 안을 수 없는 아내와 쿠키 사이의 오작교 역할. 너 이거 엄마가 너 갖다 주라 해서 갖고 왔어. 아, 뜨거워. 벌떡 일어나 입맛을 다시는 쿠키. 고기라면 죽고 못 사는 녀석에겐 최고의 저녁 식사랍니다. 다 먹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씨가 마음에 걸렸던 은호 씨가 다시 쿠키를 찾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쿠키집에 새 이불과 두툼한 점퍼를 깔아주는데요. 깨끗한 거 주고, 그지? 아빠가 이제 내일 치워야지. 이제. 은호 씨가 헌 이불을 치우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집을 나오는 쿠키. 한밤중 어둑한 창고 구석을 뒤지던 쿠키. 집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는데요. 녀석이 어둠 속에서 찾아온 물건은 대체 무엇일까? 쿠키, 토끼 인형 또 갖고 왔어? 응? 잘 때는 빼보자. 아빠 줘. 인형에 손을 대려하자 아빠에게까지 나를 세우는 쿠키.
저 인형이 뭔데 저래요? 엄마 수근이가 즐겨 갖고 놀던 토끼 인형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쿠키가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지 꼭 껴안고 주질 않네요. 쿠키가 인형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년 전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엄마 수근이. 유일한 피부치였던 모녀는 서로에게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는데 엄마 냄새가 묻은 인형에 집착하는 걸 보니 쿠키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한 모양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밥을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타깝죠. 뭐. 엄마 생각나서 자꾸 저걸 갖고 껴안고 자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좋죠. 뭐. 저도 졸리면서도 안 놓고 자네. 오늘도 엄마 냄새 곁에서 잠드는 쿠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카페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우유가 어디 있더라?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쿠키가 앞장을 서는데요. 쿠키를 따라 도착한 곳은 우유 진열대입니다. 아 그래 우유 이거 사자. 어? 고무장갑도 사야 되는데? 자신 있게 성큼성큼 나아가는 쿠키. 고무장갑의 위치를 꿰고 있는 걸까요? 역시 쿠키가 가는 길에 여부가 있겠습니까? 옳지. 고무장갑 찾았어? 알았어. 고마워. 쿠키가 물건 되게 잘 찾네요. 예, 쟤는 어디에 있는지 자꾸 까먹는데 쿠키는 금방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는 기억을 잘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자주 와요. 갈게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카페는 오픈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꽉 차버린 쓰레기통을 비우고 재활용 쓰레기들은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쿠키도 쓰레기 사이에서 무언가를 골라냅니다. 캔만 쏙쏙 골라내어 한 곳에 모으는데요. 청소는 물론 분리배출까지 척척 해내는 신통방통한 녀석.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깨너머로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배웠다는데요. 캔은 캔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해냅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나머지는 아빠가 버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손을 보태준 쿠키 덕분에 단숨에 일을 마쳤습니다. 혼자 하려면 힘들은데 그냥 같이 하니까 좀 수월해요. 쿠키가 도와주고 하니까는 저도 재미있고 신이 나죠. 하지만 베테랑 알바견의 진짜 활약은 지금부터. 쿠키를 힘차게 달리게 하는 원동력. 바로 반가운 손님들이겠죠. 신속하게 주문을 받고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 전달하는 쿠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놀라운 능력인데요. 제 아무리 똑똑한 녀석이라지만 한 번 배운 글자까지도 귀신같이 구분해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보고도 믿기지 않는 쿠키의 비밀을 풀기 위해 찾은 곳. 애견 훈련 전문가 이웅종 소장. 제작진이 진행했던 쿠키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전문가인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글씨체에 대한 형상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을 하고 그 글씨 자체의 특징에 대한 것은 쿠키가 굉장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글자를 읽어주는 음성과 글자의 모양을 함께 외운다는 쿠키. 특히 글자의 모양을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사람 기준을 했을 때 약 5세에서 7세 정도의 지능이라고 보시면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의 IQ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위 1%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은호 씨와 쿠키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을 찾았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다 말고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서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쿠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쿠키 엄마 수근이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은호 씨도 수근이만 떠올리면 먹먹해져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수근아, 잘 있었어? 아빠 늦게 와서 미안하다, 수근아. 사랑으로 보듬어 키웠던 자식 같은 딸이었다는데 지금도 이제 수근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이제 조금 위안이 되는 건 그래도 쿠키가 있으니까 좀 위안은 되는데 마음이 아프죠. 왜 걔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걔한테 이제 정을 띈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금방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고 쿠키하고 데리고 올게. 딸하고.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의지가 돼주는 쿠키와 은호 씨.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쿠키와도 남다른 우정을 쌓아온 중마고우들이라는데요. 아니 쿠키가 운동 애들이 어릴 때 같이 커가지고 되게 애착이 많아요, 강아지랑. 그리고 쿠키도 저희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반겨줘서 아이들 여기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식구들이 모이니 맛있는 냄새에 웃음소리가 가득. 조용하기만 하던 옥상이 시끌벅적합니다. 하린아, 너 옛날에 쬐끔했을 때 똥 싸고 나면 쿠키가 기저귀 갖다 주고 그랬잖아. 서인이가 저기 막 끌어안으면은 강아지가 낑낑낑낑낑 그러고, 그지? 가족들의 행복한 기억 곳곳에 함께 발자국을 남겨온 쿠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가겠죠? 남산 아래 해방촌 거리.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이곳에 별난 명물이 있다는데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 예절 왕이에요. 뭐 쟤는 뭐 손님한테도 수건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준다 그러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명물이라 궁금증을 안고 기다리던 그때 우리 동네 명물 저기 오네 저기. 아니 이건 개 아닌가요? 개가 예의 바르다니 대체 무슨 얘기죠? 옳지. 안녕하세요. 옳지. 어라 꾸벅꾸벅 인사를 합니다. 옳지. 안녕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 숙여 인사하는 녀석. 귀여운 외모에 인사성까지 발라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걸음걸음 깍듯함이 묻어나는 인사 행진을 마치곤 재빨리 건물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하게 뒤를 쫓은 제작진. 그런데 너 지금 문 열어준 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주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가게 매니저 순심입니다. 깍듯한 인사성은 기본. 남다른 서비스 정신까지 갖췄다는 매니저 겸 순심이. 미용실로 출근한 지 2년 차. 누구보다 친절한 손님 응대에 매니저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녀석. 열 직원도 부럽지 않다는 순심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매니저 겸 순심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한 미용실. 하지만 매니저 겸 순심이의 특급 서비스로 유명하다는데요. 인기척에 눈빛이 돌변하는 녀석. 성큼성큼 달려가 문까지 직접 열어주며 손님을 맞습니다. 이번엔 쌩하니 달려간 순심이가 대체 뭘 하나 했더니 갖고 와. 옳지. 오빠 갖다 드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내오는 녀석. 순심아 커피 잘 먹을게. 아 그런데 어쩌죠? 손님의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나 본데요. 손님의 기색을 살피던 순심이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잡지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다니 정말이지 단골되지 않고는 못 배기겠죠. 덤으로 특급 애교까지 선보이니 말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제가 집이 수원이거든요. 순심이 때문에 여기까지 와요. 순심이 똑똑하고 되게 손님 잘 챙겨주고 영업부장인 것 같아요, 순심이가. 명실상부 영업부장 순심이 덕분에 단골된 손님들이 줄이어 들어옵니다. 손님 마중을 마치고 난 뒤 순심이의 진짜 능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님 곁으로 쓱 다가가 귀를 쫑긋 세우는 순심이.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짧게. 뭐 염색은 안 하실 거예요? 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어디론가 가는데요. 미용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오는 순심이. 필요한 도구를 알아서 척척 대령하는 눈치 빠른 보조. 순심이가 손발이 되어 도와주는 덕분에 원장님도 손님도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자주 와요. 2주에 한 번씩. 머리도 자르고 순심이 애기 때 봐서 순심이 보려고 오는 거예요. 염색할 것 같으면 염색 카트 갖다 주고 가거나 커트할 때는 커트 카트 갖다 주고 가면은 그 눈치껏 잘 갖다 주더라고요. 눈치 빠른 순심이의 능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늘 손님 얼굴을 바라보고 앉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밀착 서비스를 한다는 순심이. 이번에는 또 어딜 가는 걸까요? 아하, 잡지! 파마 손님이 지루해하기 전에 미리 잡지를 데려간다는 순심이만의 특급 서비스. 순심이 고마워. 책 갖다 줘서 고마워. 아이고 이뻐. 순심이 덕에 손님들은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말도 잘 듣고 뭐 미용실 직원 같아요. 사람보다 나아요. 이번에는 커트를 마친 손님이 샴푸를 할 차례. 샴푸 손님을 위해 수건까지 대령하는 순심이. 시키지 않아도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미용실에 돌아가는 상황은 한눈에 꿰고 있는 것 같은데 순심이 너 혹시 천재견이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잖아요. 했던 거를 얘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주인을 가만히 지켜보던 순심이.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주인의 행동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기억하고 일손을 돕기 시작한 거죠. 어찌나 기특한지 하나둘씩 배워가더니 아하! 녀석이 이젠 돈 계산까지 맡아하고 있다네요. 순심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 거스름돈까지 척척 건네주는 일당백 매니저랍니다. 손님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귀가 쫑긋, 눈이 반짝. 가시는 길 배움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뜸해지면 순심이의 자유시간입니다. 순심. 잘했어. 아이 잘했네.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공 어디 있어? 공 어디 있어? 거기 있네. 좋았어. 순심이가 왔을 때 뛰어넘으니까 막 자꾸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트를 깔 수는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논술리에 우레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따로 깐 거죠. 순심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용실의 가운데를 텅 비우고 바닥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했습니다. 하루 한 번 산책도 필수랍니다. 오빠 원희 씨와 나란히 걸으며 콧바람 쐬는 이 시간. 지금은 순심이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자 콩닥콩닥 심장이 뛰는 때이기도 하죠. 순심이와 같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이지만 밝은 황금 빛깔 털을 뽐내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라는데요. 다 먹었으니까 가자. 지금까지 갈 거야? 아니 이랑
원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순심이 남자친구 제프네 집이고요. 여기 순심이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심 남자친구? 순심이 남자친구 제프랍니다. 해방촌 공식 예자로왕 순심이 시아버지를 뵀으니 문안 인사부터 올리고 둘만의 알콩달콩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미용실에선 프로페셔널한 매니저지만 내 남자 앞에서만큼은 순심이도 꽃다운 여자랍니다. 순심 이제 가야 돼. 순심 이제 가자. 일하러 가야지. 뭐냐고? 못 데리고 간다고? 네 여자친구 못 데리고 가? 제프? 순심 가자. 가자. 빨리 와. 갔다 또 오면 되잖아. 가서 일하고 또 오면 되잖아. 헤어질 때마다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순심이. 한창 불붙어 있는 커플을 생이별 시키는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원일 씨도 난감하다는데요. 밀려드는 손님에 정신없던 하루가 지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미용실 뒷정리에 매니저가 거들지 않을 수 없겠죠? 고마워. 기다려. 청소 도구 준비는 순심의 몫인데요. 퇴근 시간만 되면 괜스레 조급해지는 건 아무래도 다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아이고 잘하네. 갖다 주세요. 청소를 서둘러 마치기 위해 직접 나선 순심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리도 스스로 척척 해냅니다. 그렇지. 아이고 잘했네. 청소 끝. 파이팅. 퇴근합시다. 아이고. 퇴근합시다. 이야말로 환상의 팀워크 아닐까요? 잘 가. 안녕하세요. 내일 봐. 수고했어. 오늘 근무도 이상무. 발걸음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순심이와 걸어서 출퇴근하기 위해 미용실 근처로 집까지 옮겼다는 원희 씨. 또 다른 식구인 이 작은 두 녀석들을 더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게 됐죠. 원장님 얘들은 누구예요?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에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얘는 솜털 같다고 해서 솜이. 얘는 조그매가지고 멍실멍실해서 멍실이. 둘 다 나이가 16살이에요. 이 집의 터줏대감 몽실이와 소미. 덩치는 작지만 순심이에겐 할머니뻘 어르신들이죠. 까마득한 막둥이인 순심이가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 집 구석구석을 누비며 냄새를 맡고 다니는데요. 원일 씨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곤 닦을 수건까지 챙겨줍니다. 고마워.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순심이가 뭘 찾은 거죠? 각각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실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심이가 오자면 그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니까 그거 보고 제가 여기다 쌌구나 저기다 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일 씨가 부엌으로 향하면 식구들 모두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저녁 식사 냄새는 아주 귀신같이 맡는 새 녀석들. 그런데 순심이 사료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원장님 애들 사료가 다 다르네요. 네, 지금 순심이가 알러지 있어가지고요. 지금 순심이만 따로 알러지 전용 사료 먹이고 있어요. 희귀 단백질 알레르기와 아토피 탓에 먹는 것을 최대한 조심하는 중인데요. 고기도 좋아하고 아직 어리니까 되게 활발한 녀석인데 제가 좋아하는 고기 같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기본적으로 우선 이거는 약간 상비약 같은 그런 거고요. 이거는 순심이 이제 목욕 제품 같은 거. 겉으론 늘 씩씩하고 늠름한 순심이지만 챙겨줘야 할 것이 많은 녀석.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인다는데요. 순심, 목욕하게 들어와. 유난히 목욕을 좋아한다는 순심이. 들어가세요. 옳지 잘하네. 자주 씻겨주고 싶어도 예민한 피부가 걱정인데 녀석은 물만 닿아도 신이 납니다. 좋다는 제품은 안 써본 것도 없고 어루만지는 손길도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마사지. 씻기는 사람도 땀을 한 바가지 쏟아내는 대작업.
그래도 목욕이라면 이렇게 좋아하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눈빛만 봐도 원일 씨 생각을 꿰뚫어보는 순심이.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리모컨 대령. 곁에 꼭 붙어선 오매불망 원일 씨만 바라보는 순심이.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움직이는데요? 아하! 커피 배달 서비스까지. 집에서도 일당백 역할 톡톡히 하네요. 고마워. 늘 순심이 입장에서 챙겨주는 오빠를 위한 작은 보답인가 보네요. 그렇게 먹어. 잘했네. 주인이 소미와 몽실이를 챙기자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순심이. 예의 바른 순심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죠? 하루 종일 있었잖아. 근데 집도 그래. 할머니들은 집에 있었잖아. 너는 하루 종일 오빠랑 있었고. 오빠가 네 거야? 하루 종일 한 몸처럼 붙어 있었는데도 이 녀석은 뭐가 이렇게 서운한 걸까?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앉아. 하우스. 순심 하우스. 지금 버릇을 잡아주지 않으면 더 삐뚤어지진 않을까. 꾸중해야 하는 원일 씨 속도 까맣게 탑니다. 이런 오빠만 많은지 모르는지 제대로 토라진 순심이. 오빠한테 삐졌어? 순심이가 원장님밖에 모르네요. 아무래도 순심이가 어릴 때부터 저하고 미용실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 종일 거의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순심이가 조금 그런 질투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등치만 컸지 천생 우리 집에서 막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둘의 첫 만남은 2년 전 녀석이 태어난 직후. 앞만 보고 달리던 원일 씨에게 선물처럼 나타난 순심이와 한 발짝씩 발맞춰 걸으며 삶은 한층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찾아. 이젠 오빠 한마디에 척하면 척.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놀다 보니 마음까지 통하게 된 건 아닐까요? 솜, 몽실, 순심 잘 자.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건만 아직도 단잠에 빠져있는 원희 씨. 출근 시간까지 챙긴다는 순심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순심이 전배 특허. 애교 만점 꾹꾹이 공격. 알았어, 끝날게. 일어나, 일어나. 알았어, 화장실 가자. 오빠 씻게. 두정 켜줘. 옳지. 직접 불까지 켜주고. 혹시나 늑장을 부리진 않을까 뒤에서 지켜보는 녀석. 순심 세수 하자. 세수. 냥. 원장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세수하고 나면 출근해야 되니까 순심이도 세수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출근 시간까지 칼같이 챙기는 순심이. 이 정도면 미용실 매니저가 아니라 원일 씨 매니저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열혈 매니저 순심이 영업 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구하시게요. 머리 자르러. 오랜만에 오시네. 앉으세요. 머리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머리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요. 좀 다듬고 자르고. 그냥 다듬기만? 네. 바로 해드릴게요. 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간 순심이 커트용 카트를 준비해줍니다. 원희 씨의 가위손 솜씨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순심인 곁을 지키며 오늘도 매니저의 임무를 다하는데요. 언니 잡지 좀 갖다 주세요. 손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굳이 말 안 해도 척척 챙겨다 주니 환상의 짝꿍은 이들을 보고 하는 말 아닐까요? 심아, 얼굴
아이고 잘했어. 첫 손님부터 기분 좋게 시작. 그런데 오늘 유독 손님이 많습니다. 일하는 오빠를 지켜보던 순심이가 이윽고 바닥에 엎드려 버리는데요. 녀석이 이렇게 힘없는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하물며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오는데도 자리에서 꼼짝을 않네요. 일할 때는 찰뚜찰미했던 순심이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벌떡 일어난 순심이가 수건거리로 향합니다. 다시 일을 하는가 싶었는데 순심아, 수건 이거 왜 갖고 왔어? 지금 수건 쓸 일 없는데? 이거 지금 필요 없어. 갖고 오지 마. 필요할 때만 갖고 와. 이런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안 하던 실수까지 하는 순심이. 게다가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성실했던 매니저 견의 모습은 어디 가고 말썽까지 피웁니다. 이거 뭐야? 순심 이거 뭐야? 네가 했어 이거? 아니지? 네가 했네. 네가 했어. 얼굴 표정 봐봐. 했어 네가. 이거 뭐야 이거? 순심 들어가. 오빠 치워야 되니까. 들어가. 저리 가 있어. 들어가. 하우스. 순심이의 낯선 모습. 이 녀석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수심이가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뭐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일하느라고 못 해주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말썽 피우면서 항의하는 것 같아요. 오빠 원일 씨는 순심이의 마음을 알아챘나 봅니다. 순심아 갈까? 미용실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순심이의 산책 시간이 늦어진 건데요. 이건 오빠가 잘못했네요. 순심이가 좋아하는 과일 가게에 들렀는데 코를 쿵쿵 장전하더니 복숭아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거? 알겠어. 순심 이거? 아니야? 이거 주세요. 수심이가 과일도 골라요? 네, 순심이가 주 9단이에요. 그리고 과일 고를 때 이렇게 당도 높은 거 있잖아요. 냄새 맡아가지고 잘 골라요. 진짜로 가서 먹어보면 진짜 달아요. 순심이의 개코로 골라낸 당도 높은 복숭아 새알. 이 녀석 배가 출출했던 걸까요? 도착지는 익숙한 곳인데요. 어제 들른 제프네입니다. 사장님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제프랑 나눠 먹으려고 샀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깎아줄게요. 잠시만요. 기다려. 자기가 제프만 생각나면은 막 아까 미용실에서 같이 막 어질리고 난장판이에요. 또 보고 싶어가지고 제프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말썽의 전말은 모두 제프 때문이었군요. 순심 쳐다도 안 보네. 와. 근데 우선 착하고 좀 건강한 편이고 둘이 우선 기본적으로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연결해줘야죠 뭐 둘이. 아니 지금 제프 만나면은 아예 안 쳐다봐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대답 없는. 순심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원희 씨의 가장 큰 행복. 그 소중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오늘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네. 순심아, 혓바닥 좀. 순심이 어릴 적 사진을 많이 남기지 못해 후회가 남는다는 원희 씨. 진짜 애인처럼요. 더 안아주실 수 있어요. 해서 이제 얼굴끼리 좀 맞대도 괜찮죠?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기는 사진 한 장 위로 더 많은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리고 그 추억만큼 행복은 더 깊어갈 겁니다. 다음 날 모빈아, 얼른 학교 가야지. 준비하고 나와. 캔디와 전주인 수진 씨 부부 그리고 딸 모빈이가 함께 살고 있는 집. 다들 등교와 출근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녀올게.
캔디 다녀올게. 다녀올게. 네, 갔다 와요. 캔디, 아빠하고 언니도 갔다. 수진 씨 청소를 시작할 참인가 본데요. 캔디야, 청소하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청소하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청소기 전원 스위치를 켜는 캔디. 수진 씨가 청소기 돌리는 걸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물티슈가 눈에 걸린 걸까? 냉큼 달려와 물티슈를 입에 물더니 아무렇지 않게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마, 이러면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죠? 청소 다 했어. 아, 캔디가 어떻게 청소기를 켜줘요? 아, 제가 청소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는 걸 보더니 가르친 건 아닌데 청소할 때마다 와서 청소기를 켜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더 놀라운 것은 캔디의 살림 도우미 능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캔디야, 긴 돌돌이 갖다 줘. 친구 청소하자. 가져와. 옳지. 나도. 긴 테이프 클리너를 망설임 없이 물고 가는데요. 여기 올려줘. 옳지. 아이, 잘했어. 캔디, 엄마 청소할게. 앉아. 옳지. 엄마 청소할게. 얌전히 앉아서 청소를 지켜보는가 싶더니 쓰레기통, 쓰레기 버리고 와. 아이뻐, 쓰레기 버리고 와. 다 쓴 테이프 클리너를 쓰레기통에 물고 와 버리는 것도 캔디의 몫입니다. 더 버려줘. 쓰레기통 버리고 와. 쓰레기 버리고 와. 밖으로 흘리는 법 없이 말끔하게 쓰레기통 안으로 꼬린. 아, 기가 막히네요. 네. 그리고 캔디는 엄마가 가사 일하고 있으면 너무 잘 도와줘요. 그래서 집안일 하기가 많이 수월해졌어요. 수진 씨는 캔디 덕분에 집안 청소를 더 깨끗이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얌전하던 캔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현관을 서성이는데요. 급기야 드러눕기까지 하는 캔디. 무슨 일일까요? 캔디, 왜 그러고 있어? 산책하고 싶어? 알았어, 산책하자. 바라는 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진 씨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캔디. 지난 2년간 함께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생겼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캔디 앉아. 인사하자. 앉아. 와, 인사성도 참 밝네요.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안녕하세요. 아니, 캔디가 인사도 잘해요. 예, 아주 유명해. 동네에서 아주 소문났어요. 아, 그래요? 예, 영리하다고. 아, 영리하다고. 예, 인사도 잘하고. 캔디의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산책. 곳곳에 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으니 캔디에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캔디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인데요. 캔디 왜 그래? 캔디 뭐 있어? 캔디 뭐 있어? 수진 씨를 다급하게 이끄는 캔디. 어딘가에 도착하자 또 짖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보고 짖은 거야? 아, 쓰레기 보고 짖는 건가요? 캔디가 쓰레기 보고 온 거예요? 네, 산책 나오면 예.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치우자고 짖어요. 자, 캔디 종이컵 가져와. 옳지, 아이 잘했어. 자, 병은 엄마가 담을게. 위험하니까. 옳지. 살림 도우미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에도 앞장서고 있었군요. 캔디의 산책 코스 마지막은 다름 아닌 분리수거장. 주워온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한다는데요. 이야, 페트병이 쏟아질까 다시 집어넣는 모습 참 야무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다 말고 갑자기 편의점을 찾은 수진 씨. 캔디, 기다려.
안녕하세요. 공장 받고 왔어요. 아, 캔디가 준 공병이군요. 얼마 받으신 거예요? 300원 벌었어요. 300원? 네, 300원. 아, 엄마 오늘 300원 벌었어. 그거 제가 번 돈이라고요. 산책도 하고 돈도 벌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산책이네요. 캔디, 캔디. 이거 아까 공병 팔아서 300원 벌었어. 근데 엄마가 700원 더해서 1,000원 줄게. 잘했어. 아니 그런데 캔디가 돈이란 걸 인지하는 건가요? 1,000원 지폐를 받자마자 캔넬 문 앞에 걸린 작은 바구니에 집어넣는데요.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캔디 저금통이요. 저금통이요? 네네. 아니 어떻게 캔디가 저금을 해요? 아, 저희 딸내미가 저금통에 저금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네. 캔디도 저금하는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알뜰살뜰 짠순이 주부예요. 캔디야, 산책 갔다 왔으니까 씻자. 산책만큼이나 목욕을 좋아한다는 캔디. 수진 씨는 캔디를 씻기는데 애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우리 캔디 즐거운 이제 물놀이. 이거 먹고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문제는 물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것. 네, 화장실이 거의 훌륭하다는 정도로 열심히 헤엄을 쳐요. 앞다리만 하는 거지만 물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캔디 이럴 땐 영락없는 도사 같군요. 캔디 이제 끝났어? 그럼 그렇지. 한층 더 가열찬 물장구 쇼를 위한 숨고르기였나 보네요. 캔디야, 이제 그만하자. 캔디 물놀이 너무 오래 했어. 이제 물 뺄 거야. 기다려. 이리 있어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웃기는 거요? 잠깐만 있어봐. 내려가. 안 돼. 줘. 가져와. 캔디가요, 다른 건 다 잘 주는데 네. 이 고무망이는 절대 안 줘요. 왜 안 줘요? 물놀이가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안 돼, 이거 안 돼. 캔디 이제 그만할 거야. 그만 안 돼. 그만하자. 어째 캔디 얼굴에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캔디야, 물놀이는 내일 또 하자. 그날 저녁. 문 열리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캔디. 캔디야, 아빠 왔다. 안녕. 잘 있었어. 아빠를 마중할 때면 시키지 않아도 인사를 한다는 캔디. 옳지. 아빠한테 인사. 옳지. 아유 잘하네. 우리 캔디 아빠한테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 있었어. 캔. 민수 씨가 모자를 벗어서 캔디에게 건네는데요. 받자마자 곧바로 제자리에 올려놓는 캔디. 각 잡는 것 좀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민수 씨의 양말을 벗겨주는가 싶더니 옳지. 양말을 물고 가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것까지 캔디의 특급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저 일 갔다 오면 피곤할까봐 양말도 벗겨주고요. 되게 착한 제 막내딸이에요. 아, 막내딸이에요? 아이고 우리 막내딸 착하니까 아빠 용돈 좀 줘야겠네. 우리 캔디. 어? 우리 캔디 용돈 좀 주자.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캔디 저금해. 왜 금액이 적어? 우리 캔디 이러다 진짜 부자 되겠어요. 용돈 많이 모았는지 아빠가 한번 보자. 그런데 캔디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장 캔넬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바로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야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방금 용돈도 줬는데 진짜. 야,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야, 너 시집 가면 진짜 잘 살겠다, 야, 너. 늘 웃음이 끊이질 않는 캔디네 가족. 하지만 첫 만남은 전혀 달랐답니다. 솔직히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반대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말없이 그냥 몰래 데리고 왔죠. 그때 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요? 네. 거실에 딱 내려놓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완전 애기. 사실 캔디는 파양을 당해 민수 씨네 집으로 왔답니다. 2개월 된 캔디의 첫인상은 그저 순하고 사랑스럽게만 보였다는데요. 알고 보니 입질 때문에 1차 입양자가 캔디를 파양한 것이었답니다. 이 강아지는 ADHD인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근데 일단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물고 들어지는 거. 예, 발 뒤꿈치, 뭐 옷. 근데 그게 다 아기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대형견이다 보니까 솔직히 아팠어. 민수 씨 가족에게 와서도 캔디의 산만함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한 입질 때문에 가족들은 몸에 상처를 입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 머리맡에 제 이게 목 위에 캔디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살포시 올리고 캔디가 저랑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한때 악동견으로 불렸던 캔디를 가르치기 위해 수진 씨는 피아노 교사회까지 그만두고 캔디를 돌봤다는데요. 수진 씨 가족의 애정어린 보살핌 때문에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캔디는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똑소리 나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캔디와 수진 씨. 늘 그렇듯 캔디는 엄마의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옳지, 아이 잘했어. 그런데 캔디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합니다. 수지 씨가 한쪽에서 뭔가를 잔뜩 꺼내오는데요. 대체 뭘까요? 장난감부터 장갑이며 거울 같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거실에 펼쳐놓는데요. 무려 70여 개에 이르는 물건들입니다. 물건 찾기 놀이 할 거예요, 물건 찾기. 무슨 놀이? 물건 찾기. 수진 씨가 캔디와 함께하는 교육 중 하나가 바로 물건 찾기. 리모컨이나 안경집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캔디에게 낯선 액세서리까지 펼쳐놓았는데요. 우리 캔디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발톱깎이 찾아봐. 가. 발톱깎이 찾아봐. 발톱깎이 어디? 일단 워밍업으로 익숙한 물건부터 시작해보는데요. 발톱깎이 어딨지? 발톱깎이.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발톱깎이를 찾아냅니다. 뿅망치가 좋아. 맴매. 뿅망치. 뿅망치 어딨어? 조금 망설이는가 싶더니 뿅망치를 찾아내는 캔디. 게임이 생각보다 신이 난 모습입니다. 뛰어다니지 말고 천천히. 옳지. 지금까지는 식은 죽 먹기로 찾아낸 캔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계를 높여 캔디가 자주 보지 못한 물건으로 변경해볼 참인데요. 좀 더 어려워. 리본. 리본 가져와. 캔디야, 리본 어딨어? 리본. 과연 캔디가 리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리본을 지나쳐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데요. 리본이 뭔가요? 리본. 캔디야, 리본 가져와.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리본을 물고 가는 캔디. 이야, 이걸 성공하네요. 캔디, 지갑 찾아와. 지갑. 지갑 가져와. 지갑. 지갑 어딨나? 아, 강아지에게 지갑은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역시나 어려운 걸까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옳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캔디. 지갑도 찾아내고 맙니다. 언니, 엄마 머리 묶자. 가져와. 엄마 머리 묶자.
이건 뭔가요? 이번에는 명칭이 아닌 쓰임새를 말했는데요. 엄마 머리 묶자. 과연 유추만으로 머리끈을 찾을 수 있을까? 캔디도 당황한 모습인데요. 장난감을 무는가 싶더니 그대로 머리끈을 물어 수진 씨에게 가져가는 캔디. 옳지. 야, 명칭과 쓰임새를 연결할 줄 안다는 거군요. 캔디는 그렇게 70여 개의 물건을 단 10분 만에 다 찾아냈는데요. 옳지. 내렸어, 앉아. 이쯤 되면 똑쟁이 인정. 대체 몇 가지나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가지 이상은 돼요. 이렇게 물건들을 좀 잘근잘근 많이 빵꾸를 내거나 씹거나 이런 행동들이 조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놀이식으로 이건 어떤 물건이다, 이건 어떤 물건이다 가르쳐주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옷을 찢거나 이런 행동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놀이도 캔디 맞춤형으로 함께하는 수진 씨의 진심 어린 사랑이 엿보이네요. 오늘도 캔디를 일으켜 세우는 도어락 소리. 언니 왔다. 왔어. 수진 씨 부부의 딸 모빈이가 친구와 함께 하교를 한 모양인데요. 그때 캔넬 쪽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물고 돌아오는 캔디. 대체 뭘 가져다 주는 걸까요? 갖다 준 거야, 손소독제? 오,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손소독제요. 손소독제?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맨날 갖다 줘요. 언니, 손 닦는 거 내가 챙겨줄게. 모빈이와 친구가 가방을 풀자 싱크대로 다가가는 캔디. 서랍을 여는가 싶더니 과자 봉지를 물어서는 모빈이와 친구에게 가져다 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집사 노릇까지 톡톡히 하는데요. 옳지. 하나만 주면 섭섭하지. 음료까지 챙겨주는 캔디의 센스. 옳지. 캔디는 손님만 오면 어김없이 간식과 음료를 챙긴다는데요. 캔디가 집에 사람 놀러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서비스 해주는 것 같아요. 수진 씨 가족의 사랑 덕분인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캔디. 특히 모빈이와는 둘도 없는 자매이자 친구 사이라는데요. 너 찾아봐, 언니가. 기다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내가 또 술래야? 오늘도 시작된 숨바꼭질 놀이. 캔디야, 찾아와. 캔디가 숨은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몇 번의 손짓으로 닫힌 문을 가볍게 열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캔디의 후광 능력이 아낌없이 발휘되는데요. 아니, 모빈 언니 찾아보자, 모빈 언니. 모빈 찾아. 찾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캔디네 가족입니다. 캔디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 진짜 동생이 생긴 것처럼 정말 좀 외로움도 좀 덜하고요. 같이 좀 강아지긴 해도 같이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순하고 똑똑한 캔디지만 대형견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속도 빠르다. 뒤로. 그렇지. 캔디 옆에. 각측 보행은 기본 중의 기본. 그때 리드줄을 놓아버린 수진 씨.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캔디는 단번에 놓친 리드줄을 물어다 주는군요. 옳지. 아이 잘했다. 옆에. 옳지. 정말 목줄을 다시 물고 오네요. 네네네. 캔디는 산책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고 일단 캔디 안전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도심에서 대형견으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캔디와 함께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전통시장. 시장에 들어서자 캔디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 신나 보이는 것 같네요. 캔디가 호기심도 많고 시장에 오면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캔디가 즐거운 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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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요거 캔디 좋아하는 이거지? 강지. 알았어. 오 잘했어. 제가 물건 좀 고를 줄 안다니까요. 사장님 얼마예요? 네, 10,000원인데요. 네. 제가 이뻐서 1,000원에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충성. 옳지. 만원 드리는 거예요. 하시겠네. 뭐 이거 깎아주는 거야. 1,000원. 옳지. 엄마 갖다 줘. 옳지. 고마워. 캔디가 이렇게 이쁜 짓을 잘하고 말을 잘 들으니 물건값을 안 깎아줄 수가 있어야죠. 아, 그래요? 그래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등장의 비법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캔디 이름이 캔디야? 오 잘했네. 감사합니다. 옳지. 가져가. 여기다 넣어. 옳지. 감사 인사도 빠질 수 없죠. 감사합니다. 상인분들은 캔디의 재롱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는데요. 너무 올 때마다 예뻐해 주시고 지나가시던 분들도 캔디를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넘치는 웃음 속에 캔디의 시장 순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와 캔디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기 위해 한 어질리티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조금 더 환경적으로 좀 멀리서 이렇게 조금 뛰어도 다니고 마당에서 냄새도 맡고 좀 자유롭게 자라야 되는데 지금 캔디한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캔디 건강을 또 위해서 야외에서 하는 도구 스포츠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파트 숲을 벗어나 모처럼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누비는 캔디. 아주 신나 보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허들 넘기를 한 시간. 장애물에 대한 견공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견주와의 밀접한 교감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이제 장애물, 이제 허들을 이제 한 칸부터 뛰어넘는 걸 시작을 해서 타겟이라는 이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제 스스로 이제 뛰어서 가야 되죠. 오늘 처음으로 허들 넘기에 도전하는 캔디. 수진 씨도 숨죽여 캔디를 지켜보는데요. 수진 씨가 아닌 훈련사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게 이상한 모양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캔디의 허들 넘기 1단계는 가뿐하게 성공. 아, 이 정도는 땅 짚고 헤엄치기죠. 캔디에게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단번에 2단계를 높여 3단에 도전해봅니다. 캔디도 살짝 당황한 것 같은데요. 과연 3단계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까요? 3단계는 조금은 무리였는지 장애물을 비켜가고 마는군요. 일단 허들의 높이가 한 칸에서 두 칸으로 올라가다 보니 얘는 캔디 입장에서 뭐지? 이거에 대해서 거부 혹은 이제 경계를 한 거예요. 캔디도 조금은 아쉬운 표정.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자. 한번 뛰어보자. 캔디. 이번에는 수진 씨와 함께 허들 넘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수진 씨도 첫 도전인 상황. 과연 수진 씨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엄마하고 성공하자. 자, 캔디. 가. 옳지. 수진 씨의 구령에 맞춰 단번에 성공하는 캔디. 가자. 한 칸 더 해볼까요? 한 칸 더 해봐. 한 칸 더 해볼게요. 한 칸 더 해도 될 것 같아. 기세를 몰아 단계를 더 높여봅니다. 이게 6칸이 대회 규정 제일 높은 높이예요. 이거는 오늘 처음 한 강아지가 이걸 하면 얘는 진짜 이 마음씨도 강하고 이 장애물이 얘한테는 장애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엄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하자. 캔디, 뛰어넘고 엄마랑 간식 먹고. 알았어. 알았어. 알지. 잘할 수 있다. 앉아. 한눈에 봐도 캔디의 체구보다 높은 허들의 높이. 캔디는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가자. 5단계도 성공! 옳지! 진짜 잘한다 우리 캔디. 잘하네. 아이 잘했다. 역시 넌 최고였어. 너무 잘했네 우리 캔디. 저게 장애물에 대한 높이라든지 어느 지점에서 점프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초반에 이거는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훈련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 그 정도예요? 네. 얘는 진짜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네네. 달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운동신경도 남다른 캔디였네요.